류시화 씨가 지은 인생 우화라는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발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별것 아니지만 꼭 있었으면 하는 끈. 많지는 않지만 해움에도 부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석상 바로후, 양복장이 이체크, 제화공 고델, 그리고 빵장수 헤르셀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몇 세대에 걸쳐 가업을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이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콧대가 높았고 자기들끼리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자신들의 초라함 때문에 거리감을 느꼈다. 약간 다르기는 했지만 마렉도 부자 축에 속하는 상인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자모시치에서 옷감 가게와 바느질 도구 가게를 운영해 많은 돈을 모았다. 자식 없이 미국에서 사망한 삼촌의 유산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마렉은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사치스러운 물건에는 큰 집착이 없었다. 열심히 일하면서 소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쪽을 선호했다. 어느 날 마렉은 자신의 구두끈 하나가 끊어진 것을 발견했다. 얼른 구두 가게로 가서 새 구두끈을 샀다. 그리고 가게 안에서 낡은 구두끈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밖으로 나왔다. 길을 걸으면서 마렉은 가끔씩 새 구두끈을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쉽게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끊어질 때까지 미룬 자신이 한심했다. 끈이 단단히 발을 조여주니 걷기가 훨씬 편했다. 마렉은 문득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잠시 생각해보다가 새로 교체한 구두끈에 비해서 자신이 신고 있는 구두가 매우 낡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래서 곧바로 구두 가게에 가서 새 구두 한 켤레를 사 신고 나왔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마렉은 다시 생각해보고 새 구두에 비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허름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당장 고급 양복 가게로 가서 새 양복 한 벌을 사 입고 나왔다. 하지만 며칠 동안 새 구두를 신고 새 양복을 입고 다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또다시 느껴졌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마렉은 자신의 옷감에 비해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의 행색이 너무 추리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자모시치의 최고급 양장점으로 가서 아내에게 새 옷을 선물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거리를 걸을 때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결국 마렉은 자신의 비싼 옷차림에 비해서 살고 있는 집이 낡았기 때문이라 추측했다. 그래서 마렉 부부는 바로 다음 달에 새 집을 구입해서 이사했다. 이제 남부럽지 않게 된 마렉은 자신이 부자 중에 부자라고 느꼈다. 그런데도 집을 나서면 아직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의식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자신들이 새로 구입한 집에 비해서 집안의 가구들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다시 자모시치로 가서 마차 가득 새 가구를 구입했다. 그뿐 아니라 비싼 새 대문도 해달고 담장도 교체하고 말과 마차도 새로 장만했다. 새로운 경비견도 마련했다. 사람들은 더욱더 그를 쳐다보았으며 마렉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다. 얼마 안가 채권자들이 몰려와 모든 재산을 몰수해가고 마렉 부부는 예전에 낡은 집에 도로 주저앉았다. 남은 것은 낡은 가구와 낡은 구두 한 켤레, 끊어진 구두끈 뿐이었다. 마렉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갔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마렉이 말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은 아니야. 전에 우리가 가졌던 지혜를 되찾게 되었잖아. 이 모든 것이 끊어진 구두끈 때문이었어. 나는 끊어진 구두끈을 이어서 사용하면 발을 다시 단단히 조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렉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냥 건실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난하지도 않았고 그도 부자 축에 속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내심 그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초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 구두끈이 끊어지면서 그것이 그 이 마렉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욕망의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마렉은 구두끈 하나를 바꿨더니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보면 마렉이 문득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쳐다보는 걸까요?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했는데 점점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그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옷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이것저것 다 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게 의식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보면 나의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뭘 바꿨을 때 잠시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삶에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사실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바로 나의 생각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각기 다 자기 삶에 집중되어 있고 자기 삶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를 자르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겠죠. 그렇지만 그 다른 사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를 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만족하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위축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뭔가를 끊임없이 사들이고 바꾸고자 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이었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욕망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시작하면 필요한 것들은 사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들을 이렇게 펼쳐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욕망에 잡아먹히는 삶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한테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참 이렇게 재밌게 잘 풀어놨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내 자신도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